오늘 리뷰해볼 게임은 코난 엑젤입니다. 2022년 9월 1일에 에이지 오브 소설이 업데이트에 들어가면 일주일간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했었죠. 예전에 한번 해봤던 게임이지만 무엇이 추가되고 변경되는지도 궁금했고 그 당시에 플레이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좋은 계기가 됐다 싶어서 약 1년 반 만에 지인들과 사설 서버를 대여해서 플레이해봤었습니다. 전에 만든 영상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바뀐 점이나 추가된 점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뭔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만 대충 소개하고 넘어간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에 대한 소개보단 제가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걸 위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영상 진행을 먼저 게임에 대한 소개부터 하고 이번 에이지 오브 소설이 업데이트에 관한 걸 대충 얘기한 후에 코난 엑젤이란 게임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엑젤은 오픈월드, 생존, 크래프팅, RPG 게임입니다. 대략적인 게임 진행을 보자면 먼저 생존에 신경을 쓰다가 발전과 모험을 하는 식으로 진행돼요. 그런데 생존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이 게임의 생존이란 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음식은 주변에 널려있고 물도 구하기 쉬워요. 건물을 짓기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모래 폭풍을 피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생존만 두고 본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게임이에요. 이런 점을 볼 때 코난 엑젤의 강점은 생존이라기보단 기지의 발전 과정과 모험 그리고 팔로워를 모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돌과 나무로 도구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 단계에 머물며 주변 적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조금씩 적응하면 점차 활동 반경을 넓히게 될 텐데 도중에 발견나는 새로운 재료들로 기술은 발전하고 그 과정 중에서 얻은 경험치로 레벨은 상승해 원하는 속성과 특전을 찍어 캐릭터를 육성하게 됩니다. 다만 최대 레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짱짱 센 맞는 캐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유저의 전투에 도움을 줄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이죠. 팔로워란 모험 중에 발견한 새끼 동물들을 사육장에 넣어 애완동물로 삼거나 동물의 알을 구매해 부화시키기도 하고 괜찮은 적을 데려다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다구리 제일인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줄 친구들입니다. 가끔 길막하는 트롤을 일삼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팔로워들은 기지가 커질수록 반대 세력이 등장해 견제를 해올 때 유저의 기지를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줄 녀석들이죠. 단순히 경비병이나 짐꾼같이 같이 다니는 역할뿐 아니라 각 작업대에 맞는 노예를 배치하면 추가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예들을 빠르게 구하고 배치시켜야 각 작업대의 효율성이 상승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 타임의 대부분을 좋은 노예를 구하는 데 썼습니다. 아마도 코난 엑젤을 플레이하는 여러분들이 거의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플레이어의 세력은 계속 발전하게 될 거고 유저는 자신이 만든 거점을 둔 채로 코난 엑젤의 세계를 모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 게임의 대략적인 진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코난 엑젤을 원하는 노예를 많이 데려다 놓고 자신만의 거점을 만들어 여러 곳을 모험하는 생존 RPG 게임 정도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한 에이지 오브 소설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게임 내 스탯과 스킬이라 볼 수 있는 속성과 특전을 개편했고 장비에 변화를 줬으며 마법 관련 아이템을 추가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속성과 특전 쪽을 보자면 이젠 10레벨과 20레벨을 찍을 때 두 가지 특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바뀌었습니다. 세부적인 효과도 변한 것 같은데 일일이 그걸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이 권한 쪽이라고 생각해요. 제 기억상 팔로워들 그러니까 애완동물이나 노예에 관한 능력치를 상승시키는 속성은 여태까지는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관련 속성이 이번에 추가되는데 노예한테 몸빵시키고 뒤에서 활만 쏘는 저로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속성이었어요. 오염된 속성이란 것도 추가됐는데 마법 관련 아이템을 얻어 기존 속성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필요 레벨에 도달할 때마다 특전을 오염된 특전으로 변경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속성을 오염시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쉬웠던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론 장비의 변화입니다. 속성을 변화시키면서 장비도 어느 정도 수정을 거친 것 같은데 그전에는 힘 증가, 민첩 증가 이런 느낌의 스탯 증가였지만 이 힘과 민첩이 힘무기, 민첩무기 데미지 증가 이런 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장비들을 살펴보면 각 무기마다 민첩무기, 힘무기로 나뉜 걸 알 수 있는데 그에 따라 DLC 장비들에도 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DLC에 관한 영상은 제가 나중에 따로 제작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만들려고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업데이트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마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개인적으로는 많이 실망했어요. 저는 마법이라고 해서 전투마법 같은 걸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편의성과 관련된 마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힌다든지 얼음다리를 만든다든지 불벽을 만든다든지 박쥐를 타고 날아다닌다든지 대부분 편의성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다만 마법과 관련된 건축물들은 비주얼 면으로나 기능 면으로나 흥미로웠다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지도실로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지만 이젠 플레이어가 직접 원하는 위치에 포탈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코난 엑젤은 이동 시에 소모되는 시간이 적지 않은 편인데 리스크만 좀 감소하면 원하는 위치에 포탈을 만들어두고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건 좋았어요. 그 외에는 비주얼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장비들이나 탈 것, 마법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데드 소환의 비주얼이나 번개 소환의 비주얼 자체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이걸 어디에 써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 느낌입니다.
딱히 PVE용 마법이란 느낌은 들지 않았는데 PVP로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했습니다. 이거 한 대 맞아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업데이트는 대강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마법 전투를 기대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법 전투가 생긴다면 전투 방식이 더 다양해지는 것이니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나 싶지만 기존의 코난 엑자일의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 혹은 세계관에서 크게 이질감이 들지 않기 위해 자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면에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도 들어요. 플레이 스타일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편의성을 증가시켰으며 비주얼도 나름 만족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거릴 때는 짜증도 났었지만요. 그리고 새로 생긴 기능 중에 특히 이 스킨 기능은 모드로만 가능했었는데 정식 컨텐츠로 넣어줘서 정말 만족했습니다. 또 마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재료의 파밍은 코난 엑자일을 더 오래 플레이할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법 자체는 실망했지만 관련 컨텐츠들은 나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속성과 특전, 장비의 변경 사항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전에는 민첩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흰무기와 민첩무기를 나누고 그에 따라 장비를 다르게 입어주니까 확실히 데미지가 강해진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모로 직관적인 느낌도 들죠. 흰 플러스 알파보단 흰무기 데미지 플러스 알파가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권한이라는 속성으로 팔로워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도 만족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원하는 팔로워를 더 강하게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오염된 스탯의 존재도 그렇고 여러모로 흥미로운 시도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법이란 게 추가되고 기존 옵션들을 조금씩 변형했지만 기존의 코난 엑자일이라는 게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법 전투 같은 게 추가된 건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고 아직도 자잘한 버그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후에 생긴 버그인지 그 전에도 있던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팔로워들이 가끔씩 고장납니다. 움직이지 않거나 싸우지 않거나 아무도 공격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격하거나 원인도 모르겠는 팔로워 버그들이 있습니다. 기절시켰더니 땅속으로 들어가서 노예를 놓친 적도 있었죠. 시기가 안 좋았던 건지 올해부터 있던 버그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게 나름 신기하다면 신기하네요. 이런 자잘한 점들 말고는 딱히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코난 엑자일에 대한 소개와 이번 업데이트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마쳤으니 이제부턴 게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코난 엑자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좋았던 점도 많았고 실망한 점도 많았습니다. 우선 게임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창작마당을 통해 모드를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건 강점으로 생각합니다. 코난 엑자일이 질리거나 어려울 때 여러 모드를 추가해 게임을 즐기신다면 더더욱 재밌을 거라 생각해요. 다만 오래된 모드는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모드를 설치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 점은 알아서 주의하셔야겠지만 아무튼 모드 플레이가 쉬운 건 장점이라 생각해요. 이제 코난 엑자일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제가 생존 게임을 좋아하게 된 시작점이 이 코난 엑자일입니다. 물론 생존이란 것만 보자면 본스타브나 그린엘, 더 포레스트 같은 게임들이 훨씬 생존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생존 게임으로서의 생존 난이도는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밥 먹고 물 마시고 온도만 잘 지켜준다면 기본적인 생존에 신경 쓸 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모두 구하기 쉬운 자원들이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 생존 게임으로서의 진입 장벽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게임이라기보다는 캐릭터를 키우는 RPG 게임에 조금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팔로워에 관한 것들도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테이밍이 됐건 고용을 하건 NPC와 함께 돌아다니는 게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엄청난 장점이었어요. 사육시설에 넣어 동물들을 기다릴 때 확률적으로 희귀동물이 나오냐 마냐로 소소한 가차의 즐거움이 있었고 맵을 돌아다니며 티어포 네임드 NPC들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도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기부여라는 단어가 나오냐 하는 말인데 이것도 나름 다양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행동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이유가 생깁니다. 게임에 적응할수록 생존보단 다른 이유가 생길 거예요. 기술의 발전을 위해, 좋은 팔로워를 구하기 위해,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해, 히든 장비를 구하기 위해, 다음 마법을 배우기 위해, 넓은 기지를 짓기 위해. 이유는 다양하지만 확실한 동기부여는 있습니다. 개인이 정한 목표에 따라 행동하는 건 자연스럽게 플레이 타임으로 이어지게 될 테고 그렇게 코난 엑자일을 플레이하다 보면 맵의 대부분을 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이런 플레이 방식 자체는 저는 좋게 봅니다. 하지만 코난 엑자일의 가장 큰 단점이 될지도 모르는 점은 알아가는 재미로 가려진 불친절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생존 게임이라는 장르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장르에는 이 불친절함이 알아가는 재미로 커버되기도 하죠. 코난 엑자일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불친절함은 모험이라는 단어에 알아가는 재미로 커버돼요. 이 사례를 생각해보자면 단련된 강철과 흑요석, 금속성 운석을 들 수 있겠군요. 우선 단련된 강철이란 일반적으로 철과 강철의 다음 단계에 있는 재료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게임 내에서 알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단련된 강철괴의 정보를 눌러보면 제작 힌트가 등장하게 되지만 철의 정보를 눌러 강철의 정보를 얻었듯이 강철의 정보를 눌러 단련된 강철괴의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료가 되는 흑색 얼음과 유황에 써있지도 않죠. 흑색 얼음의 정보를 보면 금속성 운석 재련 공정에 사용한다고 써있지만 이 금속성 운석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설령 운석을
본다 해도 운석을 폭탄으로 터뜨려 캐야 한다는 걸 알기도 쉽지 않거니와 흑색 얼음 자체를 구하는 것도 처음 하는 뉴비 입장에선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어느 시점부턴 인터넷 검색 없이는 게임 진행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요. 흑요석은 또 어떤가요? 기지의 용광로에서 제작하는 게 아닌 특정 장소에 있는 제작대에서 제작해야 합니다. 막연히 정해진 곳만 다니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모험을 통해 알아가라는 듯이 일부러 정보를 차단해놨습니다. 하지만 이 모험과 탐험 또한 어떻게 보자면 미지의 장소에서 생존이라는 점과 연결시키려면 연결시킬 수 있는 점이라 생각하기에 전 그다지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게임할 때 인터넷 검색 없이 박치기로 즐기시는 분들에겐 어쩌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슬슬 코난 엑자일 리뷰를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전 코난 엑자일에 10점 만점에 8점을 드립니다. 이번 에이지 오브 소설이 업데이트로 편의성이 증가한 패치들은 마음에 들었고 마법으로 인해 게임 플레이에 한 가지 목표를 추가시키는 점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리뷰보다 좀 더 평점을 올려볼까 싶었는데 이번에 플레이하면서 겪은 버그들이 아무래도 좋게 생각하기만은 힘들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비슷해서 8점으로 유지할까 해요. 자, 그럼 슬슬 코난 엑자일 리뷰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